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의 네 번째 챕터인 앙상블 러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스팅 계열의 방법론 중에서 라이트 GBM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팅은 제일 처음에 에이다 부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지난 시간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을 쉽게 하고 효율성을, 계산 효율성을 빠르게 하기 위한 XG 부스트,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라이트 GBM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캡 부스트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 라이트 GBM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지금 현재 이번 학기 졸업학생인데 석사과정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학생 있죠? 석사과정 학생이 어떤 이제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던 컴페티션에서 라이트 GBM으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담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자꾸 라이트 GBM만 먼저 쓰길래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의 그 입장이라든지 어떤 선택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성과를 냈을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말려도 말려지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는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고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그쪽에 빠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이트 GBM이라는 방법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 제안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색상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우선 전통적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를 그대로 쓰니까 모든 피처에 대해서,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스캔을 쭉 한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피처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분포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패러럴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전체를 버켓이라고 나누는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버켓 안에서 탐색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어프로키메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죠. 그거는 XGBoost에서 사용했던 얘기는 요거를 이제 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인스턴스를 전부 스캔하는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시켰던 건데, 라이트 GVM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스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기반의 One Side Sampling, GOSS라고 불리우는 기법을 적용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모든 피처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한번 살펴보자면,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원 사이드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데이터들은 전부 아마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지점을 스플릿을 해야 되느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크면 클수록 더 이제 중요한 객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라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큰 객체들은 킵하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은 것들은 랜덤하게 드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개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1000개를 다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매우 높은 상위 몇 개 고정,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낮은 애들 중에서는 랜덤하게 그 샘플링을 이제 통해서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객체들을 제외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치 중에서 이제 모든 피처들을 전부 다 탐색하는 비효율성을 줄이는 게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는 방법론인데, 이 EFB의
기저에 깔린 가정은 뭐냐면요. 원하드 인코딩과 같이 피처 스페이스가 매우 스파르스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이제 거의 almost exclusive하다라는 상호 배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한 두 개의 변수가 전부 0이 아닌 non-zero value 값을 동시에 가질 경우가 드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요 얘기거든요. 여기서의 exclusive의 개념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0이 아닌 값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러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게 원하드 인코딩이죠. 원하드 인코딩은 그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된 이후에는 어떤 두 개의 조합도 0이 아닌 값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선 절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원하드 인코딩이 아닌 어떤 또 다른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스파르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간혹 가다가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사실은 이 exclusive feature bundling에서는 이 exclusive feature들을 말 그대로 번들링이니까 하나로 엮는다는 얘기잖아요. 변수 하나로 변환한다는 뜻이거든요. 변수를 하나로 변환하는 장점을 얻으면서 잠재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간혹 가다가 피처들이 exclusive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almost exclusive가 아닌 완벽하게 exclusive한 피처들은 번들링을 한다라고 해서 퍼포먼스에 대한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라이트 GBM에서의 첫 번째 방법론, 이제 그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했던 Gradient Based One-Sided Sampl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XGBoost에서 사용을 했던 버켓이라는 용어 대신에 히스토그램으로 취환하면 같은 얘기예요.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버켓별로 최적의 스플릿 포인트를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스플릿 포인트를 전체 데이터의 스플릿 포인트로 사용하는 게 왼쪽의 XGBoost에서의 히스토그램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GBM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Gradient Based One-Side Sampling이라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Gradient Based One-Side Samplin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우선 우리는 개별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가장 높은 값부터 가장 낮은 값까지를 데이터 인스턴스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라지 그레디언트 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탑 A 곱하기 100%의 인스턴스는 그대로 보존을 해요. 얘네들은 전부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랜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 그레디언트가 낮은 쪽, 스몰 그레디언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B 곱하기 100%의 인스턴스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 안에 대해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B-1-A를 1보다 크게 잡으면 이 효과가 조금 더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A를 상위 10%라고 해서 0.1로 놓고 B를 하위 90%라고 하면은 0.9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사실은 B분의 1-A 계산해 보면 0.9분의 0.9가 돼서 1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 의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A를 여기 가서 볼게요. A를 0.05로 놓고 B를 이제 0.5라고 놓는다면 상위 5%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남겨놓고요. 하위 50%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는 이제 그 샘플링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B분의 1 빼기 A를 계산을 해보면 0.5분의 0.95가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Gradient Based One Side Sampling은 이게 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고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A와 B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장치는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전부 그리디하게 탐색하는 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Exclusive Feature Bundling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이 Exclusive Feature Bundling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Greedy Bundling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Greedy Bundl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피처 셋들에 대해서 어떠한 피처들을 하나의 번들로 묶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알고리즘 3의 결과물은 이런 게 될 겁니다. X1, X4, X7이 하나의 번들이고, X2, X5, X6, X9이 하나의 번들이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 그리디 번들링의 결과물이라면, 알고리즘 4에 나와 있는 Merge Exclusive Features라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은 번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 3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변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걸 통해서 우선 새로운 변수니까 y라는 게 종속 변수지만 그냥 생각이 안 나게 그렇게 표현했고, 얘를 y1이라고 바꾸고 얘를 y2라고 바꾸는, 실질적으로 번들링이 되어야 하는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변수로 값을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네 번째 알고리즘 4 Merge Exclusive Featur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선 이 처음에 그 Exclusive Feature Bundling에서의 그 번들을 찾는 거는 결국은 뭐로 표현이 될 수가 있냐면 그래프 컬러링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제 변수들 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요. 각각의 그래프에서의 노드는 이제 그 피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두 피처들 간에서의 컨플릭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컨플릭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제 뒤에서 같이 한번 볼 텐데, 결국은 그러면 컨플릭트가 많은 애들은 번들링이 되면 안 되고요. 중복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이 컨플릭트를 동시에 non-zero 값을 갖는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 결국은 그러면 컨플릭트가 없는 것들끼리는 번들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번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파란색들이 두 번째 번들, 주황색이 세 번째 번들,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가운데 있는 게 네 번째 번들 해서 실질적으로는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변수를 번들링을 통해서 4개로 줄이는 과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미니멈 벌텍스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NP 하드 프로블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리디 번들링을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예제를 통해서 그리디 번들링에 대한 그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보자면 우리는 총 이제 10개의 인스턴스가 있고요. 변수가 5개가 있어요. x1부터 x5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각각의 이 셀 값들은 변수 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스텝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 두 그래프 사이에, 두 벌텍스 사이에 또는 두 노드 사이에 엣지의 강도를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엣지의 강도가 바로 컨플릭트, 두 변수의 컨플릭트의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를 잠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동시에 0이 아닌 객체의 수로
이제 엣지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면 x1과 x2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이렇게 총 10개의 객체들 중에서 1번 객체, 3번 객체, 5번 객체, 6번, 그 다음에 8번, 10번 해서 총 6개의 객체에 대해서 동시에 0이 아닌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x1과 x2에 해당하는 엣지의 강도는 6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x2하고 x3을 볼게요. x2하고 x3을 보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시에 0이 아니 되는 부분이 8번째 객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2하고 x3에 대한 엣지의 강도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실제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컨플릭트 그 변수를 제 노드로 하고 컨플릭트의 강도를 엣지로 하는 그래프 데이터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D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디그리 probability, 그러니까 디그리를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디 번들링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리디한 방법이기 때문에 뭔가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작점을 디그리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점을 디그리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디그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디그리가 가장 높은 게 여기서는 지금 x5예요. 그리고 이 컷오프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컷오프가 0.2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n이 10이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는 10 곱하기 2를 하면은 2번 이상 뭔가 이제 그 겹쳐 있으면, 그러니까 난지로 밸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번들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면 이제 여기서는 0.2지만 우리는 실제 n이라는 그 객체 수는 10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자면 이제 끊어볼게요. 우선 x5하고 x4는 값이 3이니까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끊겨요. x5와 x3도 둘 사이의 강도, 엣지 강도가 4인데 이것도 2보다 크니까 끊깁니다. x5와 x2도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데 6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2보다 크니까 끊기고 x5하고 x1도 둘 사이의 그 엣지의 강도가 6이니까 끊겨요. 지금 이게 다 끊겨버려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x5에 대해서는 컷오프 0.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끊겨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5는 그냥 고립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립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디그리가 큰 게 제가는 이제 지금 앞으로 슬라이드를 못 가서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x1이 그 다음으로 커요. 그러면 x1을 기준으로 컷오프 0.2가 이제 이 이상인 노드들을 끊어내게 되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끊깁니다. 그리고 얘랑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리디하게 가니까 안 끊기는 건 x4가 남아있죠. 근데 x4하고 지금 보시면 x3는 이렇게 끊겨야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다 끊기니까 남는 거는 x4하고 x2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게 x1과 x2가 끊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x2는 처음부터 이 과정에서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이제 사실 사라졌고요. 남는 게 x1하고 x4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사실은 x2하고 x3인데 이 둘 사이는 엣지가 이제 1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총 이 그리디 번들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현재 x1과 x2와 x3와 x4와 x5라는 5개의 변수가 어떻게 번들링이 됐냐면 x1과 x4가 하나의 변수로 번들링이 되었고요. x2와 x3가 하나의 변수로 번들링이 되었고 x5가 하나의 변수로 총 5개의 원래 변수가 3개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Efficient Feature 번들링의 첫 번째 단계인 Greedy 번들링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디 번들링에 대한 결과를 표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리셔플링을 하게 되면 x1, x5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1하고 x2가 두 번째 번들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x4가 들어가죠. x4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2와 x3가 이제 번들링이 됐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머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컬럼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방식, 머지를 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프셋을 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add offsets to the original value of the feature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하고 x4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선 x1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한번 보면요. x1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이 3이에요. x4는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4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붙일 때 하나의 변수로 정의를 할 때 기준 변수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x1을 기준 변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오프셋을 더한다는 게 뭐냐면 이 번들링을 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변수에다가 원래 기준이 되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더해줘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있는 x1과 x4가 여기에 있는 x1, 4로 바뀌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선 x4가 0이었을 때는 x1이 1이기 때문에 x1, 4는 그대로 1의 값을 갖습니다. x1이 0일 때는 x4의 값을 가져다가 새로운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시면 1에서 4로 값이 바뀌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x4의 1이라는 값에다가 x1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3을 더해준 거예요. 범위를. 이게 오프셋을 더해준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객체에 대해서는 x1, 4가 1인 이유는 x1의 값이 1이고 x4는 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네 번째도 보면 x1은 0이니까 x4의 값을 가져다가 채워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값이 3이니까 3이라는 x1의 최대값을 번들링을 옵셋을 추가해서 6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i5와 i6는 그대로 2, 3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거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사실은 컨플릭트가 일어난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그 컨플릭트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컨플릭트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 변수가 되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0의 값, 0, 1이 x1, 4의 0, 1로 바뀌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x1과 x1 값이 난지로이기 때문에 x1, 4도 그대로 그 값을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이걸 이제 지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면 x2하고 x3에 해당하는 부분도 보시면요. x2, 3는 x2는 1이고 x3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x2는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최대 값이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x2가 0일 때는 x3의 값을 가져다가 한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오프셋인 3을 더해서 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오프셋은 3을 더해서 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도 오프셋인 3을 더해서 6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컨플릭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러면 숫자가 안 보이네요. 컨플릭이 일어났으니까 그 중에서 무엇을 취하느냐? 기준 변수가 되는 부분들을 취해서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옵셋이 하나 더 더해지네요. 여기도 써도
3이 더해져서 4가 되고 3은 그대로 3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피처를 머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해서 지저분을 보니까 다 지워 볼게요. 이걸 다 지워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는 변수가 5개인 상황이었었는데 기준 변수의 offset을 통해서 5개의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3개의 변수의 값들로 구분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전체 케이스, 소위 말하는 3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3개 정도의 어떤 그 컨플릭트가 발생해서 원래 데이터의 값, 정보를 약간 이제 손질을 하는 과정을 빼고서는 나머지들은 그대로 정보량이 보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변수가 2개인 경우에 옵셋을 더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변수가 3개, 4개 이럴 때도 기준 변수 1, 2, 3 순서대로 정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갈수록 원래 변수 1번 기준 변수의 옵셋 더하기 2번 변수의 옵셋 더하기 3번 변수의 실제값 이런 식으로 확장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린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GBM을 통해서 실험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면 참고 삼아 보세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론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특정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논문에 나타난 실험은 그 알고리즘이 가장 1등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G 부스팅을 할 때보다도 여기서는 보시면 라이트 GBM을 했을 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트레이닝 타임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파트를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단순 이제 정확도를 봤을 때도 XG 부스트에서의 이제 이그젝티브 이제 서치를 하는 것과 이제 히스토그램 서치하는 것 그리고 라이트 GBM을 했을 때 이 결과물들을 보면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에서 이제 GOSS 방법론에서 샘플링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표준 편차를 적어 놨는데 그 표준 편차는 이제 굉장히 미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그림들을 통해서 시간축이 X축이고 AUROC가 Y축인데 제 저자들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라이트 GBM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게 빠른 시간 내에 높은 AUROC를 달성하도록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라이트 GBM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G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능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참고로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와 태스크냐에 따라서 XGBoost와 CapBoost와 라이트 GBM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